안녕하세요. 이나무의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자, 4번. 다음 데이터에 대해서 이건 이제 그 페어를 이루고 있죠. 보면은 X, Y로 데이터를 주고요.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쌓여져 있으면은 쌍체 비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관관계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 상관관계는 쌍체 비교하고 달리 번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쌍체 비교가 쌍을 이루고 있다는 말도 없죠. 문제 보면 알아요. 상관관계는 공분산, 회귀관계 이거 가지고 쌍체 비교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문제를 딱 보면 벌써 이거는 상관관계구나 하는 거 알거든요. 그리고 특징이 아구가 맞아요. 아까하고 틀리죠.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맞고, 실제로 상관계수 관계도 번호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번호를 주는데 쌍체하고 차이가 문제를 보고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관계수는 나오면 틀리면 안 되는 게 간혹 5점, 7점짜리도 나오긴 하는데요. 이게 10점짜리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문제를 왜 넣어놨냐 하면은 이거 풀었는데 얼마 전에 지금 계속 연락이 오고 있어요. 이거 공분산을 구하시오. 이거 계산기로 구해도 됩니까? 돼요. 되는데 하나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요. 원래는 공분산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VXY인데요. 이건 SXY, 즉 곱의 합을 n-1로, 여기서 n-1로 나눈다는 거 아시죠? 이건 n-2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제곱합 공식이니까 그냥 n-1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SXY는 시그마 XY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 시그마 Y가 되고, 이걸 n-1로 나누는데, 물론 이것도 계산기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질문이 나온 것은 그게 아니라 이런 질문이죠. R은 시그마 XY 나누기 시그마 X, 시그마 Y예요. 그럼 이걸 풀면 공분산은 VXY는 R 곱하기 SX 곱하기 SY인데 이렇게 풀어도 되느냐 하는 거죠. 돼요. 자, 이 문제는 데이터가 페어로 들어가니까요. 자, 데이터가 모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것이 리그레이션으로 들어가서 보면 상관계수 R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R 값은 0.88226인데요. 이걸로 계산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이걸 넣고요. 곱하기, 원래 SX가 얼마냐면 당연히 통계량을 봐야죠. SX는 7.11137이고요. SY는 10.74114인데 이렇게 곱하면 이 값이 안 나옵니다. 이 값이 안 나오고요. 그냥 세 개를 그냥 곱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수식을 이렇게 써놓고요. 이건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계산기에서 R이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면 Shift 5번 리그레이션 3 곱하기, 지금 현재 R 곱하기라고 했어요. R 곱하기. 그 다음에 4번 SX를 곱했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 4번 말로 들으세요. SY를 곱했어요. 그러니까 이 식을 계산기에 그대로 곱한 건데요. 그대로 곱해가지고 세 개를 제가 이 코를 때리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67.39044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끄는 값을 가지고 계산하면요. 이건 얼마 나오냐면 67.39074가 나와요. 틀리죠? 자릿수에 따라서 뒷자리가 틀려지는데, 이 경우는 계산이 이게 기초 데이터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써서 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 이건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식이잖아요. 그럼 계산기에서 식 3개를 곱하면 이 값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굳이 이걸 제곱합을 안 써도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시그마 XY가 저것은 썸에 있어요. 썸에 보면은 시그마 XY가 있거든요. 저는 5번에 있네요. 그럼 얘가 지금 39905.93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XY 마이너스 그냥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시그마 X 곱하기 시그마 Y를 하고요. 그리고 나누기 N이니까 나누기 베어리언스에 있네요. 1번 하면
예, 지금 시그마 xy 마이너스 n 곱하기 이 공식을 넣었는데요. 그대로 누르면 값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자유도로 나누면 이렇게 계산해도 67.39044가 나온다는 것을 밑에다가 풀어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또는 vxy 그래가지고 이것도 지금 계산기로 구한 거고 이것도 계산기로 구한 거예요. 둘 다 계산기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이래 구하든 저래 구하든 구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대부분의 답이 이거 위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값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그마로 안 들어갔잖아요. 무리수로 안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유리수여서 값에 오차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무리수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오차가 없이 보려면 소수 13자리 이상까지 끌고 나가야 돼요. 근데 계산기 안에서는 13자리까지가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산기 안에서 그냥 곱해버리면은 똑같은 값이 나오는데 이걸 5자로 잘라가지고 계산해버리게 되면 값이 틀려지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틀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문제를 풀고 싶으시면 그냥 계산기상으로 곱해가지고 값을 구하세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공분산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거예요. 자, 회귀관계가 맞는지를 검증하시오. 자, 이제 이건 지울게요. 회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검증을 하라 그랬으니까 회귀관계가 맞는지를 검증하려면 바로 분산분석을 하는 게 제일 낫죠. 예, 분산분석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선 SST라는 놈은 당연히 이건 SY의 제곱에다가 9를 곱하면 돼요. n-1 자유도를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9 곱하기 10.74114의 제곱이니까 지금 계산한 거에 의하면 1038.349가 나와요. 네, 이건 나오는데 자 이제 SSR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 SSR을 구하려면 뭐 하니까 SX분의 SXY의 제곱이잖아요. 예,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구하려고 그러면 우선 이거는 9 곱하기 표준편차의 제곱이죠. 표준편차의 제곱이니까 7.1137이네요. 예,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XY는 위에 풀었잖아요. 풀 바에 의하면 606.514의 제곱이 되니까 뭐 이렇게 해서 구하면 808.22604 이까지는 계산기가 살아있으니까 누구나 다 구할 수가 있죠. 예, 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이거를 또 다르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회기의 기여율이 상관계수의 제곱인데 이것이 SST분의 SSR이거든요. 그러면 SSR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 SST는 이건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038.349에 상계수 R은 있잖아요. 컴퓨터 안에. 그러니까 그 R을 소환을 하는 거예요. 0.8826의 제곱을 소환을 하면 SSR이 값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값이 나오죠. 808.22604.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거보다는 아마 빠를 거예요. 이걸 다시 다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 상환계수에다가 이 SST는 어차피 구해야지 얘기가 되는 거고 계산하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인 R Y 슬래시 X YY 제곱합이 808.22604고요. SST가 1038.349예요. 그러면 230.12296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도가 데이터가 지금 10개니까요. 얘가 9개가 되죠. 예, 이건 자유도가 그래서 9개였어요. 그래서 9로 나눈 건데 얘가 하나를 가져가니까 이 잔차는 8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MS를 구하는 건데 MS를 구하는데 이건 그대로죠. 808.22604고요. 그 다음에 28.76537이 되고요. F0가 28.09719가 됩니다. 자, 그러면 F0.95는 18이니까
18을 보면 5.32가 되죠? 뭐 당연히 말 하나 마나 유의하겠죠? 그래서 회귀는 유의하다. 회귀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때는 밑에 쓸 때는 이게 검정 결과를 써는 거니까 회귀는 유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유의가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라 했죠. 예, 있을 유자에다가 뜨드이 자를 써가지고 나타낸 글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귀는 유의하다 이렇게 끝났는데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당연히 신뢰 구간에 묻는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회귀 존재가 보통 4점, 3점, 3점 보통 점수가 배당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지난번처럼 이거를 뭐 T 검정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경우만 T 검정을 하면 되고 평소에는 이게 나아요. 왜냐하면 회귀계수의 신뢰 구간을 구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검정을 해버리면 저걸 또 구해야 되니까 뭐 이중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얘가 가장 좋은 거죠. 자, 회귀계수 B는 그냥 그대로 계산이 있는 거죠. B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를 공식을 못 외우겠으면 자유도가 8이죠. 네,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되는데 이걸 공식을 못 외우면 B를 하늘에서 B가 내리네. 그래서 xx분의 xy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 xx가 들어가고요. xy 대신에 여기 이제 분산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식이 끝나는 거죠. 그 b는 얼마냐 하면 b는 계산기에서 1.33258이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t 0.97의 8은 수치표에서 2.306이 됩니다. 그 다음에 vy/x가 28.76537이고요. sx를 이제 당연히 이것은 이렇게 구해야죠. 예, 주의할 게 n-1이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불러서 구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구하면은 455.14가 되나요? 455.144가 됩니다. 그러면 1.33258에 플러스 마이너스 0.5797인데요. 답을 이렇게 구했을 때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나타내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안 해도 되고 여기까지가 그냥 답이잖아요. 이게 글자 표기법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수치 표기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틀렸다는 경우는 없어요. 답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답을 남겨놓으시면 만들면 되죠. 이렇게 해놓으면요. 그건 안 되죠. 계산 안 했으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진짜 계산 안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그건 그쵸. 근데 이거는 답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두세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5번) 어떤 부품의 고장시간의 분포가 형상모수가 4고 척도모수가 1000, 위치모수가 1000인 Y분포가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근데 최근 들어서 Y분포가 좀 적게 나왔죠? 당연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대 수명을 구하고 1500시간이면 고장 밀도 함수를 구하라. 예, 이 기대 수명 구하는 공식은 무조건 알아둬야 되죠? 에타, 가로, 감마, 1 플러스 n분의 1이다. 최근 들어가지고는 AFR이 많이 나왔죠? 예, AFR은 얼마 전에 수업을 했으니까 이번엔 뺐어요. 자, 그러면 에타가 척도모수인데 1000시간이고 감마에 이거는 4분의 1이니까 1.25가 되죠. 이건 뭐 감마 전개를 할 필요 없네요. 감마 2.5까지는 감마 값이 그냥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됩니다. 수표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감마 값인데 이 감마 x라고 되어 있죠. 이 값을 읽으면 되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요 값이 감마 안의 값을 얘기해요. 이게 1.25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감마 1이 원래 1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밑으로 내려가요.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다가 계속 내려가죠. 그러다가 2가 되면은 1이 됩니다, 다시. 왜 감마 2가 1이 되냐 하면은 감마 2는 감마 1 플러스 1이죠. 그래서 1 곱하기 감마 1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감마 1이 되죠. 얘가 1이니까 감마 1이 된다. 그래서 2와 1은 같아요. 근데 이제 감마 2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죠. 감마 2.5는
감마 1 플러스 1.5가 되죠. 그러니까 1.5가 앞으로 나가죠. 1.5 곱하기 감마 1.5 이렇게 되거든요. 얘는 1보다 작죠. 근데 여기 곱해지는 수가 있으니까 이 값이 1보다 높아지는 그런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2.5까지는 그 값이 계산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현재 감마 2.08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마 2.08은 감마 1 플러스 1.08이죠. 그러면 감마 1.08이 0.95973이거든요. 0.95973 곱하기 이게 B로 나가니까 1.08 감마 1.08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거고 1.08을 곱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계산해보면 1.03651이 되는데요. 이거잖아요. 1.04665 원래 084거든요. 같은 값이 나오죠. 예. 이게 감마함수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1이 하나 더 있다. 밖으로 뺐다는 거예요. 이건 1.5를 하나 뺀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계산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감마 n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감마 1 플러스 n-1이 나가잖아요. 그럼 n-1이 밖으로 나가요. 같은 식으로 계속 나가면 n-1 팩토리얼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값이 나가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뭐 거의 안 배우는 생소한 형태가 되니까 다들 이제 그거 하시는데 뭐 계산은 뭐 간단해요, 의외로. 그래서 하여간 2.5까지는 이게 수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읽으면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감마 1.25 아니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0.90640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1000 곱하기 0.90640이 되죠. 그러면 906.40 시간이다. 대략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수명 구했고요. 그 다음에 1500시간에서의 고장밀도 함수인데 이거는 항상 먼저 외워야 될 게 뭐라 했어요? RT라 그랬죠? 예, RT만 알고 있으면 얘가 HT란 말이에요. HT니까 그냥 바로 HT를 미분하면 람다 T가 되죠. 예, 람다 T는 얘가 개수니까 T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수죠. 예, 에타 나오고 M. 예. 이게 지수가 하나 내려오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개수는 그대로 살죠. 예, 이렇게 돼요. 그러면 FT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람다 T 곱하기 RT니까 이 값하고 이걸 곱하면 되죠. 그래서 그냥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에타가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척도노수가 1000. 그 다음에 M이 4. 1000분의 4 곱하기 1000분의 T가 1500시간이라 했고 R이 1000이니까 이건 500이 남네요. 3승이 되죠. 그 다음 곱하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이죠. 네, 2분의 1에 1타니까요. 그 다음에 M이니까 4승이 되죠. 그럼 이걸 계산하면 되죠, 뭐. 4.69707 곱하기 12-4승이 되네요. 그러면 0.0004 7이 되나요? 4아웃가 되죠? 예,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죠? 예, 그래서 이건 뭐 답을 뭘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굳이 이렇게 쓰다가 자릿수를 또 못 맞춰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그냥 이 상태로만 바로 끝을 내려오면 됩니다. 예, 이번에는 그 대수정규분포 문제인데 최근 들어 한번 나왔죠. 예, 이게 문제가 4개가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으니까 대수정규분포는 시험 보기 전에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리시간 t는 파라미터 값을 갖는 대수정규분포를 따른다. y가 로그 t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대수정규분포로 옮겼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대수정규분포가 이거 뭐가 이렇게 따르냐? 로그 t가 이렇게 따른다는 얘기죠. 로그 t가 이걸 따른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상관없습니다. 40시간에서의 보존도를 구하시오. 보존도는 t가 40일 때 구하는데 이게 정규분포거든요. 정규분포의 보존도는 사실은 이제 여기가 RT죠. 여기가 FT인데요.
보존도는 중단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중단되어 있는 시간이니까 얘는 ft하고 공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t가 작을 때가 되죠. 그래서 로그 t가 결국은 로그 4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만 할 줄 알면 되죠. 신뢰도면 이거 뒤집혀야 되고요. 둘 다 기호가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만 주의하시면 사실 나머지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무시하면 되죠. 뭐 이제 이게 숫자예요. 이게 그냥 하나의 상수고요. 그래서 로그 40은 무시하면 되잖아요. 시 무시 끝이죠. 그러면 1.38242인데 날리면 1.38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기분포수표를 찾으면 되죠. 이제 뭐 계속 돌리지 않고 그냥 바로 보면 1.38일 때 값이 0.0838이 되네요. 그러니까 1-0.0838이죠. 이렇게 되니까 0.9162가 되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확률이 나오죠. 이와 같은 식으로 풀 수가 있죠. 정기분포 수표는 이쪽 값이니까 이 값이 요쪽 값이라는 얘기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6번 문제는 이제 간단하게 정리가 됐죠. 이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니까 꼭 이 경우가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셔야 돼요. 최근 들어서 샘플링 오차는 시험 문제가 하도 많이 나와서 일단은 준비를 안 할까 하다가 하나 준비해 놨는데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부선 문제 반드시 해두세요. 부선 문제 계속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뺐어요. 대신에 좀 어려운 문제로 갖고 왔는데 이거 책에 있는 문제예요. 한 10년 전에 나오고 아직 안 나왔는데요. 이게 나왔을 때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설명을 해주려는데 이게 사실 층별 문제거든요. 원료 방식 1로트가 5회에 걸쳐서 공장 내로 운반되었다. 예, 로트를 5개의 서브로트로 나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운반이 돼 들어왔는데 여기서 X바 I가 계산이 돼 있는 거죠. X바 I가 계산돼 있고 1회 시료는 50g이다. 이건 별 신경 쓸 거 없어요. 인크리멘트가 50g이다 이런 얘기죠. 각 해 수분의 산포 이게 중요하죠. 국내 산포가 0.1이다. 분간 산포가 없죠?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각 해의 수분 산포를 구했으니까 이게 층별 샘플링이었다는 얘기예요. 5개의 서브로트가 들어왔는데 5개를 다 떴잖아요. 이거 층별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50g씩인데 250에 250g 뜬 거죠. 그러니까 5개 떴으니까 인크리멘트가 이게 이제 인크리멘트 수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게 6개를 떴다는 얘기는 뭐 300g 떴다는 얘기고요. 이거 200g 떴겠죠? 그걸 같잖아요. 그러니까 층별 비례를 한 거예요. 층별 비례로 했으니까 시그마 B는 얼마가 되든 간에 계산이 안 된다는 거 바로 아시겠죠? 그 다음 2로트의 평균 수명에 이거 어려운 문제죠. 실내 구간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실내 구간을 구하는데 X바바부터 일단 구해야겠네요. X바바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X바바를 구하려면 N이 달라요. 개수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먼저 시그마 X바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곱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값을 문제지 옆에 써주세요. 문제지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이건 21.759 이건 25.44네요. 18.88 28.98 24.3인데요. 여기다가 합을 내요. 이걸 다 더하면 얼마죠? 26이죠. 26개가 되고요. 이거 더해요. 119.35가 되네요. 이렇게 먼저 작업을 하니까 아니 이렇게 막 써도 됩니까? 그러는데 상관없어요. 문제 다 인프리 상태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 수식 증거로 남은 거예요. 심지어는 여부에 계산한 거 있죠? 그까지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계산이냐 없냐를 다 채점해요. 걱정 덮어놓으시고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럼 그 다음에 과정에는 깨끗하게 쓰세요. 그냥 X바바는
119.35 나누기 당연히 26 하면 되죠. 26개니까. 4.59 038이 나온 거죠. 검정 어떻게 하냐고요? 이 값들 중간쯤 되면 돼요. 얘들이 평균값이잖아요. 이것들의 평균 낸 거니까 이 사이에 있으면 되죠. 그 x바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며. 그러면 95% 신뢰 하면 x바바 플러스 마이너스 1.96, 95%니까. 왜 정규분포냐고요? 샘플링 검사는 t분포 없어요. 표준 상태에서 움직이니까 t분포가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루트 n은 26이죠. 시그마는요. 얘만 표준 편차예요. 그냥 0.6. 왜냐하면 vx바가 그렇잖아요. 0.1이고 이게 몇 개예요? n이 26개 아니에요. 시그마 b는 0이죠. 개수가 0이니까 이것만 남잖아요. 이거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4.59038 플러스 마이너스 0.03844 이러면 끝이에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 8번 문제는요, 저희가 그 책에서 설명을 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풀이에서는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필기 공부하실 때 아마 설명을 했던 걸로 한 번은 설명을 했던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한 7, 8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심심찮게. 그래서 2005년도에 과정 개편되고 나서 여지껏 2번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직교 대비해서 이것과 하나는 이제 간단한 거 2차 실기책에 있는 거죠. 그 문제하고 2개가 복글나가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기 문제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한 번씩 그 실기에서 풀었으니까 이걸 안 풀어봐서 일단은 넣은 거죠. 자, 이 문제는 이제 데이터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실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10점짜리인데요. 나오면 거의 0점에 다 육박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먼저 이제 플라스틱 제품이 A1, A2, A3, 4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표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4개의 데이터가 있고 표본의 크기와 합산이 나오는데 이걸 다 식을 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돼서 10개, 6개, 6개, 2개씩을 표본을 취해서 데이터 수죠. 강도를 측정했더니 실험의 목적을 4종류의 제품 간에 다음과 같은 것을 비교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직교 분해를 하겠다. 3가지로 이렇게 나온 거죠. 왜 3가지를 할 수 있냐 하면은 이게 L이 4예요. 수준수가 4니까 자유도가 3이죠. 그 3개밖에 못 구하는 거예요. 3개를 구했는데 먼저 그 대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두 대비 간의 직교의 성립을 확인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대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고요. 대비를 구하면 돼요. L1. 첫 번째의 대비는 외국 제품과 한국 제품의 차이예요. 외국 제품이 몇 개예요? 쌍랑 외국 제품 2개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2분의 A4 마이너스 나머지는 국내 제품이거든요. 22개죠. 22개 A1 플러스 A2 플러스 A3다. 자, 이러면 이제 그 대비식을 구한 거고요. 두 번째 L2는 자기 회사 제품과 타사 제품인데 자사 제품이 A1이에요. 자사 제품은 10개를 구했고요. 타사가 A2, A3거든요. A2, A3인데 국내 C사와 D사죠. 6개, 6개죠. 그래서 C사, D사에서 12개가 되니까요. 자사 10개 A1과 12개 A2 플러스 A3다. 네, 이렇게 되고요. L3는 국내 타회사 제품 간의 차이죠. 그러면 6분의 A2 마이너스 6분의 A3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이제 식이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값을 구하려면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L1은 A4를 쓰면 돼요. 26이네요. 마이너스 22분의 이거 3개를 다 더하면 460이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10분의 A1이 175고요.
A2는 두 개를 더하니까 287이 되죠? 그 다음에 A3는 A2가 147개네요. 140이죠? 네. 그럼 이제 이걸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제곱합을 구하려면 계산을 다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8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6.41667이 나오네요. 1.16667이 나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요. 여기까지. 여기서 만약에 두 번째 문제,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요. 직교, 그러니까 L1과 L3의 직교를 확인하시오. L1과 L3의 직교를 계산하면, 직교는 아시다시피, 시그마 MCC'가 여기면 되죠? 반복수를 곱해야 되니까. 그래서, 원은 지금 여기가 없죠? 예, 그러면 이 계산하나만 하나 처음에 0이니까, 하나가 0 곱하기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 개수가 0이니까요. 이거 곱해봐야 소용없으니까 0이라 해놓으면 되죠? A2는 개수가 마이너스 22분의 1이고, 얘는 6분의 1인데요. 이게 6개예요. 곱하기 6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A2는 6개잖아요. 무슨 얘기냐고요? 6개, A2. A3도 6개죠. 그래서 3도 마이너스 20분의 1인데 이것이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6개예요. 그 다음 이제 4는 여기는 있네요. 여기는 있는데 얘는 없죠? 여기 또 0이 되죠? 네, 그럼 0이 되니까 이거 계산하면 이게 약분되잖아요. 이건 플러스, 이건 마이너스니까 0이죠. 직교되면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구성을 잘 하면 직교 대비로 이렇게 다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값이 완전히 나눠지죠. 그럼 세 개가 직교 대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SA를 별도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직교 분해가 됐으니까 이거를 다 더하면 이게 제곱합 A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곱합 A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분산수표를 작성하기 위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분산수표를 작성하려면 SL1부터 구해야 되죠. SSL은 원래는 이게 L1 제곱, 즉 마이너스 8.0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D제곱이란 말이에요. D제곱인데 D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개수니 하면 더하면 된다 그랬죠? 2분의 1 더하기 22분의 1 이렇게 하면 돼요. 왜? 그러니까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이거 세 개 개수를 더한 거니까 나중에 약분되면 22분의 1이 하나 죽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냥 바로 구하면 됩니다, 이거. 117.33333이 되네요. SSL2는 이게 지금 마이너스 6.4167이니까요. 제곱을 하고 개수가 이렇게 돼 있죠? 10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하면 되겠네요. 224.58333 계산을 6667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오차를 줄이려고요. SSL3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1.1667에 자, 이렇게 되니까요. 여기서 SSA는 더하면 되죠. 세 개를 다 더하면 되니까 얼마가 되나요? 더하면 346이 됩니다. 원래 999 나오지 않냐 그러는데 계속 나가니까요, 이게. 하나씩만 더 써줘 버리면 반올림 되니까 당연히 346이 된다는 거 알겠죠? 이건 뭐 자릿수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요. 계산기를 이어서 컴퓨터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는 게 이걸 잘라서 이렇게 주니까 제가 책을 쓰는 사람들은 잘라서 하더라도 컴퓨터상으로 답을 구해놓거든요. 근데 답이 이렇게 되니까 계산해보니까 좀 안 맞는다는 느낌도 자꾸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차피 채점을 할 때는 그 수를 안 보니까 여기까지만 맞으면 돼요.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거 뒤에 안 맞아도.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차피 채점하면서 다 알아요. 한두 번 뭐 한 것도 아니고 이 바닥에서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다 맞게 해줍니다. 걱정할 거 없고요. 하여튼 이거 원래 구하면 이게 정답이에요. 346이 딱 맞게 떨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됐죠? 여기서 이제 분산분석표를 만들어 보죠. 자, 이제 분산분석표를 만들 때 여기의 특징은 SST를 줬을 거예요. 요인에서 A를 하고요. 여기다가 L1, L2, L3 원래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묶어놓고요. 예, E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T라고 표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곱합이 지금 A는 346이잖아요. L1이 여기다 이제 좀 떨어져서 써주는 게 좋아요. 117.33333. 그 다음에 여기는 24.58333. 그 다음에 L3는 4.08333. 그 다음에 SST가 얼마인가요? SST는 503이다. 이렇게 줬네요. 503이다. 503에서 346을 빼면 157이네요. 자, 이제 데이터가 토탈 몇 개죠? 24개죠? 24개. 그러니까 자유도가 23이죠? 그 다음에 A의 자유도는 3이고요. 얘들은 무조건 일식이죠. 그 다음에 오차의 자유도는 20인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채점해보면 오차의 자유도 6을 빼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많이 틀리니까. 이거 반드시 조심해야 돼요. 이걸 분해한 거지, 이거 합이, 이게 다 더해서 이거 아니에요. 이 세 개는 이거예요. 합하면. 그래서 이건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MS. 사실은 이거를 넣지 말아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시험 문제들이 그냥 막 내버리니까. 이건 그냥 그대로 똑같죠? 삼이 죽이네요. 7.85. 자, 이제 F0는 어떻게 되나요? 이걸로 그냥 다 나누면 되죠, 뭐. 14.69214. 14.94692. 28.60934. 0.52017이 되나요? 자, 그럼 F0.95는 320과 120이 되죠? 그래서 320과 3.190이네요. 그 다음에 120은 4.35가 됩니다. 이렇게 답을 좀 작성해 주고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 DF까지는 좀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표기를 하나 붙여주는 게 유의하다는 뜻이죠. 근데 이렇게 해도 변호는 안 되고요. 저는 맞게 해줘요, 사실. 맞게 해주는데 원래 밑에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인 A, L1, L2는 유의하다. 더 이상 달지 마시고요. 이렇게까지만 써주세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괜히 뭐 5%에서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유의하다만 표기해주면 돼요. 뭐 요인이라는 말 안 붙여도, 뭐 이거만 써도 맞게 해줘요. A, L1, L2가 유의하다. 뭐 요인인지 다 아는데요. 뭐. 원래는 이게 L1, L2는 성분이라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괜찮아요. 그냥 L1, L2 써놓으면 되니까. 굳이 어렵게 이름이 뭘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딱 간단히 요인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거는 만점이에요. 여기선 더 이상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신뢰 구간 뭐 이런 거 따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끝.
어떤 기계 부품의 실수에 대한 시방은 상한구역이 208이고 하한구역 205 정도 있다. 생산 안정돼 있고 루트 내 치수의 분포는 정균포를 따르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준 편차가 1.2로 알려져 있는데 공급자와 소비자는 서로 합의하에 결합관리 방식, 양측 규격이니까 결합관리 방식, 분리관리 방식은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PA가 0.5%, PR을 2%로 해서 계량 축제 샘플링 방식을 적용했다. 단 이게 틀렸네요. MPSD이고 NT는 4.9이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LPSD라는 표현이 지금 없어요. 나오면은 문제가 틀린 겁니다. 옛날 방식이죠. 지금은 MPSD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게 MPSD보다도 작아야 뭐가 되냐 하면은 성립이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불합격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그렇게 되고 중지값이 49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게 샘플 개수가 이럴 때 상한 합격 불합격 판정선을 구하시오. 자, 이 계량 축차하고 계수 축차가 수표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간혹가다 시험을 보면은 파라미터를 바꿔 쓰는 경우를 봅니다. 자, 그럼 이제 그것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링 검사표의 맨 뒤를 보게 되면요. 지금 그 수업용 수치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여기 8422, 842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규격이 지금 밖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써 있어요. 개수 축차, 계량 축차.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량 축차를 찾아야 되는 거죠. 계량 축차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재 문제가 0.5%와 2%라고 그랬거든요. 간신히 답이 걸려있죠.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우선 HA는 4.312, HR은 5.536, 그 다음에 G는 2.315, 그 다음에 NT는 49. 이건 뭐 문제 있었는데요. 안 줘도 되죠, 사실은. 들어가서 하면 지금값이 49라는 거 나오니까. 보면 발수 알 수 있죠. PRQ, CRQ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PRQ가 P0, 이게 P1. 그렇게 되니까 이거 돼야 되고요. 원래 이건 옛날 표기고 지금 뭐라고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제가 고쳐줬을 건데 그냥 냅둬야지 문제 잘못됐을 때 시비를 걸지.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옮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먼저 이거는 이제 M이라고 얘기했고요. 상한 합격, 불합격 판정수를 구하시오. 자, 이걸 구할 때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요. 하한 쪽은 망대 특성이에요, 항상. 망대 특성이니까 이게 누적 여유잖아요. 클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하한을 먼저 구해요. 그러면 가장 먼저 구하는 거 A 하한을 구하는 건데요. 하한 쪽 공식. 이제 하한 쪽 공식은 이게 플러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HA가 되고요. 무조건 시그마를 곱해야 돼요. 시그마는 이 폭을 얘기하거든요. 폭의 배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배율을 곱해야죠. 그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래 GN인데 시그마를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부터 먼저 계산해요. 다른 거 구수하지 말고. HA가 얼마예요? 4.312죠. 이게 1.2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울기가 2.315라고 했죠? 곱하기, 물론, 시그마를 곱하고 n만 남는 거죠. n이 미지수니까요, 현재는. 그럼 이제 저걸 그대로 계산해요. 그러면 5.1744 플러스 2.778n이거든요. 그럼 이제 다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RL은 이거 마이너스 HA 시그마죠. 이거는 이제 포기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HR 시그마 마이너스 이거잖아요. 5.536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536 곱하기 1.2 플러스 2.778n 기울기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저것만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6.6432 플러스 2.778n이거든요.
자,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두 개죠. 상한 쪽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상한 쪽을 구하면 이번에는 AU, RU인데요. 이건 다 구한 거예요. 우선 공차가 얼마예요? 8이죠. 그러면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를 더한 것이 8이 돼야 돼요. 그 8에서 2.778만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5.1744 플러스 8 빼기 2.778n. 그럼 끝나는 거예요. 공식은 뭐도 없어요. 그럼 이제 간단하잖아요. 8 빼기 2.778이니까 5.22네요. 그 RU는 이거 플러스하고 이건 똑같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냥 그대로 이게 2점, 이게 2점이서 4점이 되는데요. 이것만 해놓고 이거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해요? 그냥 그대로 주워 먹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이거. 고민할 거 하나도 없이 부호만 살짝 바꾸세요. 그럼 끝나. 성형수를 하면 되는데. 자, 이제 이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당연히 칸 채우라고 나와요, 이거. 자, 이 칸 채우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공식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요. 이 공식 쓸 것도 없어요. 그냥 기울기만 여기다가 붙여놓으면 됩니다. 이쪽 기울기가 얼마냐 하면은 하측은 기울기가 2.778이고 상측은 기울기가 5.22죠. 자, 이제 공식을 간단하게 써놓으면 5.1744 플러스 2.778n 마이너스 6.643 플러스 2.778n 이거 하나만 써놓으면 뭐 되겠죠? 네, 나머지는 이제 지웁시다. 자, 이제 이렇게 되고 칸을 채우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그냥 주워 먹는 문제가 됩니다. 우선 여기에 여유치는 이게 지금 200에서 208인데 하한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그냥 200을 빼면 돼요. 3.5, 4, 2.2, 4.3이죠. 참고로 아실 거. 여기서 뺄 때 하나가 음수가 나오는 것은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양수가 다 나오죠? 무조건 마지막에 합격이에요. 그리고 시험 문제 5개도 된 것밖에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규격 문제가 그거밖에 없는데 규격 문제고 베낀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예지를 베낀 거기 때문에 묻지도가 틀리지 말고 답이 그냥 숫자가 이거밖에 없어요. 하여간 계속 두 가지로 나오는 것밖에. 그러니까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청기누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플러스에 가야 되거든요. 5.5에서 더하니까 3.5에 9죠? 야, 이거 8로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틀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0이고요. 그 다음에 15.2고요. 그 다음에 19.5가 되죠. 네, 그래서 하측 합격력으로 들어가서 합격이 됩니다. 하측 움직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하는데요. 여기 값이 나와 있잖아요. 공식에다 놓고 계산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게 마이너스 3.865이죠. 이게 n이 1일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마이너스 3.865이라고 해놓은 다음에 기울기가 2.778 아니에요. 그냥 2.778 더해요. 그럼 마이너스 1.087이네요. 또 2.778 더해요. 그러면 1.6908이죠. 또 2.778 더해요. 7.2468. 예, 이렇게 한 다음에 검증. 여기다 5를 곱해봐요. 5 곱하기 2.778 마이너스 6.6432가 답이 똑같이 나오면 맞는 거예요. 틀리면 계산 비슷한 거죠. 그래서 계산기 비스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7.9524잖아요. 똑같이 하측이니까 기울기가 이거 아니에요. 2.778 더해요. 이거 완전히 저기 초등학생 산수 문제예요. 또 2.778. 요거보다 작아야 돼요.
얘가 이걸 넘어가니까 합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합격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만 딱 보면 벌써, 아, 이거 합격이야. 아니, 문제 뻔히 아니거든요. 여기는, 이건 5.22씩 플러스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식은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5.1744 플러스 5.2n. 이게 합격이고요. 6.6432. 이게 R이니까 플러스 5.2n. 얘가 불합격이고 얘가 합격역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대로 그냥 플러스 하면 돼요. 2.0476 플러스 5.22 7.2696 또 플러스 5.22 22.9356인데요.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 스타가 찍혀있죠? 이 값이 이 값보다 작으면 죽어도 합격하는 역이 없다. 그래서 스타를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3이고 10이니까 역시 합격을 못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합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타를 찍어주는 게 원칙입니다. 미리 이 문제는 다 스타가 돼 있으니까요. 그걸 보면, 아, 이거 왜 오타야? 점이야? 그게 아니고 합격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는 손댈 거 없어요. 여기도 그냥 그대로 5.22를 계속 플러스 해가면 되죠. 오늘 생략. 답지보고 알아서 하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다 계산이 되고 나면 마지막에 판정을 이렇게 쓰게 돼 있거든요. 판정은 어떻게 돼요? 로트 합격. 길게 쓸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요 값이 지금 요 사이에 들어가 있잖아요. 요 위치가. 합격역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즉, 이게 이제 원래 이렇게 돼 있고,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죠. 여기가 합격역인데 이게 AL이죠. 그러니까 AL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가다가 결국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합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품질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